안녕하십니까. 독서덕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은 제가 경매를 다녀보면서 임장을 갔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5월 달에 주로 이제 지방 지역을 많이 임장을 갔었는데요. 가갖고 뭐 세입자 집도 봤었고, 임차인 집도 봤었고, 그 다음에 관리실도 들렸고, 그 다음에 뭐 현장을 가갖고 부동산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배운 것을 다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맨 처음에 이젠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해가지고는 부동산과 약속을 해갖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기 전에는 뭐 그 해당 물건지에 거기도 관리실도 가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그 지역에 그 아파트에 물건이 제 물건하고 경매 물건하고 가장 비슷한 물건을 이제 찾아가지고는 전화를 해갖고 예약을 해서 갖고 갔었고요. 그리고 경매지 같은 경우에는 뽑아가지고는 입찰하기 바로 하루 전날 가갖고 우리 동네 주민센터 어디나 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센터를 가갖고 그 경매지 안에 있는 세입자 열람 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입찰을 가는 걸로 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가갖고 예약을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아파트를 가잖아요. 그 물건지 아파트를 가게 되면 관리실이 맨 처음에 있어요. 그럼 관리실에서 막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현민쌤님께서 탱크옥션에 계시는 현민쌤님께서 관리실에 왔다고 얘기하고 가는 게 좋다 해가지고는 그거를 써먹었어요. 그리고 관리실에 들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관리실을 그때 가고 제일 가까운 관리실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그다음 관리실로 갔어요. 그래갖고 관리실에 가갖고 저는 경매 때문에 왔다. 그래갖고 몇 호에 관리비 현황 좀 확인해 보려고 왔다. 그러면 웬만한 경우에는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알려주신 사항 가지고 저는 또 한 가지 물어봤었어요. 이게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의 관리비냐? 그래갖고 한 달에는 어느 정도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실에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나오면 기본 관리비인데 아마 공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매를 처음 해갖고 왔는데 혹시 여기에 사람들 많이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알려주시는 데도 있고 안 알려주시는 데도 있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데도 있었고 알려주시는 데도 있어갖고 그거를 참고를 해갖고 관리실에서 관리비 내역을 확인을 해보고요. 공용 부분하고 그 전용 부분은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대 50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아 그렇구나 하고선 나왔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그 물건지 아파트를 가가지고는 저는 우선은 최대한 그 물건지에 뭐 눌러보고선 거기에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한테 집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그 집이 공실이라면 그 윗집이나 아랫집에 내려가고 여기가 제가 이쪽에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누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어떤지 한번 확인하러 왔다고 하고서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아무 그런 거 없이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임차인 집을 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자가 살고 계신 집이었는데 근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오면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약간 승모근까지 있으신 건장하신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문신까지 있고 약간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셔가지고는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를 보면서도 집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고 다 확인해보고 나오긴 했었는데 집은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별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경매 치하된 거 모르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여기 남의 집을 배를 누르셨냐? 그래갖고 정말 몰랐다. 그리고서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아는 동기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치료됐다는데 내가 봤을 땐 치료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줄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동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매계에 한번 전화해 본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갖고 경매계에 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매계에 전화했더니 치아가 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랬고 너무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쫄지 말고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할아버지 집도 갔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먼저 어떤 사람이 지금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지 말고 그래 보여줄 수 없다. 그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갖고 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그래도 저희도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수고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좀 많이 높게 낙찰을 받고 가셨는데 그 경매장을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더니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에 썼냐고 물어갖고 저희 비밀이에요. 이건 알려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는 이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작업을 해갖고 했던 상황이라고. 그래갖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낮게 써야 되는데 이 가격이면 너네 그냥 부동산을 가갖고 사는 게 낫지 경매까지 와가지고는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이제 낙찰가율을 보니까 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실이라면 이게 인테리어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생각해갖고 제가 알아본 시세에 보면 거의 금매 가격이나 일반 가격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낮게 쓰긴 했지만 폐차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폐차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입찰가를 적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폐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액주택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소액주택 쪽에서도 이제 경매와 낙찰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좋은 지역이다 뭐 이러면 금매도 생각해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임차인 집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갖고 최대한 제가 낙찰 받을 만한 집 있잖아요. 입찰하려고 준비하는 그 집이랑 제일 비슷한 물건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선 제가 유출을 해가지고는 낙찰가를 적어갖고 이렇게 냈는데요. 경매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정말 쉽게 돈 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많이 확인하면서 다니면서 제가 이게 책에서도 본 것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도 그렇고 학원을 통해서도 본 것도 그렇고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적용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그 낙찰가를 써가지고는 떨어졌긴 했지만 너무 높게 써가지고는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과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경매장을 가보니까 정말 경매장 안에도 사람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 바깥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과열된 현상이 있어가지고는 이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가지고는 정말 내가 이제 보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이는 눈은 지금 보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물건에 몰려가지고는 내가 입찰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값진 뭐 예를 들어서 낡은 뭐 빌라를 사가지고는 그거를 좀 인테리어 해가지고는 더 높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서부터 조금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5월 달에는 정말 열심히 입찰을 해봤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높은 금액으로 쓰려고 제가 경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경매를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는 그렇게 경매를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 제가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낙찰 받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서부터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물건 검색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라는 툴도 있지만 경매를 배우면서 다른 부동산을 가갖고 더 급매물이라든지 더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사보는 것도 조금 염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많이 그거를 적용시켜갖고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에 가서 가치를 보는 건데 최대한 실수를 안 하게끔 꼼꼼히 조사를 해가지고는 들어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는 제가 경매 가갖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임장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물건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가가지고는 한지는 별로 안 됐어요. 5월 달에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2월 24일 날 회사를 퇴사해서 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원을 다녔고요. 5월 달 입찰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입찰 많이 준비한 만큼 그다음 얻어진 것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도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랬고 소액 투자도 좀 알아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임장을 했던 저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